사람과 경남 매달 한 주간 주제를 정해서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특별주간 이번 6월엔 호국 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기억을 잇는 사람들을 주제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경남 지역에서 한국 전쟁 당시 최대 포로 수용소였던 거제 포로 수용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김옥필 문화관광 해설사가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 고향 거제를 아끼며 사랑하는 경남 거제시 문화관광 해설사 김옥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하신 건가요? 저는 2001년 경상남도 문화유산 해설사 1기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경상남도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 중입니다. 지역 봉사 활동 중 친한 지인의 소개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지인의 소개로 시작을 하셨는데 어느덧 20년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해설은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및 칠천량 해전공원, 14대 대통령이 태어난 대계마을의 대통령 기록 전시관 등 여러 곳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제 곳곳에서 선생님의 해설을 들을 수 있네요. 네. 그리고 거제 포로 수용소 유족 공원을 비롯해서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거제 포로 수용소 유족 공원은 어떤 곳인가요?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1983년 12월 20일에 경상남도 문화재자로 제99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지금은 일부 잔존 건물과 당시 포로들의 생활상, 막사, 사진, 어복 등 24개의 관으로 생생한 자료와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으로 다시 태어나 전쟁 역사의 산 교육장 및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에서 활발하게 또 해설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선생님께 좀 해설을 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가능할까요, 선생님?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남과 북의 전쟁 중 엄청나게 증가한 포로들을 전선에서 좀 멀리 고립된 섬으로 옮겨 놓는 방안으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확정되어 가지고 1951년부터 거제도 고현 수월 지구를 중심으로 360만 평이라는 땅에 4개 구역, 28개소, 840동이 설치되어서 포로들을 수용하고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네, 거제 포로 수용소가 어떻게 설치됐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다양한 일들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네, 많은 이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상이 틀렸기 때문에 네. 진공, 방공, 폭동 사건도 있었고요. 수용소를 총관리하시던 또또 준장님 나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제76포로 수용소의 공상포로들은 수용소장인 준장 또뜻 준장을 납치를 하고 네. 그 석방 조건으로 포로들에 대한 처우 개선, 자유의사에 의한 포로 송환 방침 철회, 포로의 심사 중지, 포로의 대표위원장 인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포로들이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포로 교환 문제에 있어서 쌍방의 의견은 큰 차이를 보였어요. 네. 당시 남한에서는 최대 17만 3천 명에 이르는 공산군 포로들이 거제도 등지에서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7만 명이 넘는 방공으로 전항한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북으로 송환되기를 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은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인도주의적 송환원지를 주장하면서 공산군 측은 포로 전원을 무조건 강제 송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방공포로는 남한에서 살 수 있게끔 부르전 사건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현재 거제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제가 처음에 일할 적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참전용사 그리고 군인, 학생, 네. 답사 위주로 오셨는데 지금은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각 단체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 요즘은 가족 단위 또 단체별로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계시군요. 선생님께서는 해설을 통해서 한국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에 계셨던 분들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던가요? 아마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해설을 하다 보니까 살며시 제 옆으로 오셔가지고 네. 선생님 저기 사진이 접니다. 비슷합니까? 이러시는 분 계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얼굴도 확인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반공포로들은 진공포로들하고 자기들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신을 하셨답니다. 어깨에다가. 네. 그래서 그 문신이 있기 때문에 진공포로 반공포로 분리를 할 적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문신을 없애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할미꽃을 찧어가지고 붙이면은 살이 타서 없어졌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와, 이런 이야기는 사실 책에서 만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쵸? 네. 선생님, 거제에는 또 포로 수용소 외에도 한국 전쟁에 상처가 있는 곳들이 더 있겠죠?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우리 거제의 주산인 566m의 계룡산에 정상에 당시 유엔군들의 통신소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잔존 유적들이 남아있고 수월이라는 마을에는 그때 당시에 포로들을 먹이던 제빵 공장이 네. 건물들이 있고 어무실도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정말 곳곳에 네, 전쟁의 상흔들이 남아있네요. 선생님께서는 20년 넘게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의 이 해설 방식, 스토리텔링 방식도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과 지금 어떤 점들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졌죠. 네. 처음에는 년, 월, 숫자 그런 거에 열심히 치우쳐가지고 네. 익혀서 이제 우리 관광분들한테 해설을 하는데 그때는 또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여유도 생기고 관광객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아이 컨택트 해가면서 네. 예, 제가 또 경험한 거 네. 조금 처음에는 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해설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그쵸. 제가 해설을 하다 보니까는 치우쳐가지고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그 울게 된 사연도 네. 관광분들한테 해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진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관련된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경상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공부를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대해서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제시에 관해서는 우리 문화원이나 책자, 네. 뭐 네이버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열심히 또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대단한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하시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처음에는 제가 저 일에 치우쳐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일을 많이 했어요. 제일 기쁠 때는 네.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네. 감사 인사의 편지까지 아. 받았을 적에 진짜 기분 좋았고 네. 마음이 참 뿌듯했죠. 네. 그리고 또 해설을 할 적에 해설 들으시는 분들이 서로 당신들끼리 봐라 이 해설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안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막 저 들으라고 네. 옆에서 크게 이야기해 주실 적에 그럴 적에 진짜 뿌듯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활력을 찾고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집중 안 하는 분들 보면 또 속상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 해설 실력이 궁금해지는데요. 아, 이렇게 선생님 만나면서 구전의 힘이 상당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께서는 문화관광 해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잊혀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필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문화관광 해설을 통해서 거제 포로 수용소와 또 한국 전쟁이 어떻게 전해지길 바라세요?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픈 전쟁의 결과물인 포로 수용소에서는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로수요 찾아주시는 관광객들께서도 제 해설을 들으시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후세대들한테는 절대 이 전쟁이라는 아픔을 안겨주지도 않게끔 경각심과 빨리 평화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남과 북의 전쟁, 6.25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어 서로 죽이는 우리 민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비극의 역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도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몸속에 파편이 박혀가지고 중상을 입으시고 구사일생에는 목숨을 건지고 살아셨어요. 네. 그런데 평생 몸속에 박힌 총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거든요. 네.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비단 저희 아버지 한 분의 고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맞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또 우리 국민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력을 키우고 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람과 경남 오늘은요, 거제에서 포로 수용소를 비롯한 문화관광 해설을 하고 있는 김옥필 문화관광 해설사를 만나봤습니다.